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장마가 한번 몰아치더니 그래도 빨리 큰 피해가 없이 좀 잘 흘러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본하고 중국은 굉장히 피해가 크더군요. 그에 비해서는 저희들은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안 좋았죠.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였던 뉴딜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거기에 휩쓸림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자, 저희 미션 종목들은 오늘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간단히 둘러보고 내일 또 미션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저희 미션 종목들은 뭐 이슈 테마주 섹터랑 이재명 관련 섹터를 꾸며보았고, 개별 섹터 종목들 간단하게 꾸며보았는데, 이재명 관련 섹터에서는 이 3인방만 3인방만 보자. 이렇게 에이텍 TN과 에이텍 동신건설까지 3인방만 보고, 혹시 모르니까 오리엔트 종목까지 한번 봐주자라고 했는데, 써니전자는 살짝 옆에 끼워 놓으라, 그래가지고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잘들 하시는 건 못습니다. 일단 오늘은 에이텍이 상한가는 일단 유지해 주었죠. 근데 모습이 전체적으로 다 약했습니다. 사실은 오리엔트 전공을 많이 공략했다면 시가 4%, 저가가 마이너스 1%대, 4%에서 마이너스 1%대에서 오늘 20몇 프로까지 올라갔죠. 만약에 동신거래를 했다면 시가 9%에서 저가가 플러스 6%, 이건 한 3% 정도 떨어졌군요. 3% 떨어져 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에이텍 같은 경우도 오늘 흐름이 좀 다들 좀 그랬죠. 시가 15%에서 저가가 플러스 8%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아침에 가지를 못하고 미끌려서 있다가 추후에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이 치고 나가는 흐름보다는 많이 눌러주고 가는 이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좀 상당히 좀 까다로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15%에서 플러스 8%까지니까 7%까지 밀렸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본인이 선택을 하고 흐름을 잘 추종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올 수 있었겠네요. 하지만 아침에 에이텍과 에이텍 TN이 전체적으로 모습이 밀려서 가는 매매라서 초보분들이 조금 공략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었죠. 시가 플러스 11%, 에이텍 TN도 저가가 플러스 5%, 그러니까 거의 한 7% 가까이, 6%는 꽤 밀려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좀 공략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흐름을 충분히 보고 쫓아가신 분이 있다면 좀 경력자 정도는 하실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저희들은 오늘 이재명 관련된 전혀 보지를 않았죠. 써니전자는 한번 같이 옆에 놓고 보자라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반등은 좋네요. 플러스 3%에서 플러스 6%, 플러스 3%에서 플러스 6%. 얘는 써니전자는 반대로 갔죠. 역시 이재명 관주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얘들은 올라갔죠. 그죠? 예. 올라갔죠. 자, 이재명 관련주는 조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늘 좀 가능한 매매였지 싶습니다. 초보분들은 그냥 관망 수준으로 나중에 올라가는 건 추격 매수하면 안 되니까 관망 수준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경력이 되시는 분들은 저점을 공략해서 한번 공략해보는 그런 스타일, 동신거슬 같은 것들, 플러스 9%에서 아침에 먼저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왔을 때의 시점, 이런 거는 한번 가능했지 싶습니다. 개별 섹터에서 두산 퓨얼셀, CGN, ED, 한국정보에 쭉 보죠. 근데 전체로 개별 섹터는 흐름은 별로 안 좋았죠.
굳이 뭐 하나 정도 보자면 두산 퓨얼셀이 그나마 아침에 좀 눌러줄 때 들어갔으면 조금 모습은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초보분들이 좀 공략하기에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쯤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일 미션 종목에서는 그나마 조금 매기가 몰린 것은 이재명 관련주에서 좀 매기가 몰렸고 개별 섹터는 큰 흐름이 두산을 빼고 나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미션 종목 한번 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일 미션 종목 보기 전에 오늘 시장 간단하게 한번 둘러봅시다. 시장에는 주도주가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을 다 받는 날이었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 종목대로 뭐 나름대로 좀 선전을 했지만은 뭐 소마전을 빼고는 크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조건적인 종목이 별로 없었죠. 녹십자 홀딩스우가 이틀 동안 상한가를 갔지만 이 단일가로 움직이는 이런 종목은 매매 자체가 힘드니까요. 그리고 뭐 지금 필로시스나 BDI, PC 디렉터, 뭐 에이텍 이렇게 뭐 상가는 가 있지만 크게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한 종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슈가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주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도 별로 안 좋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나름대로 잘 헤쳐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자, 내일도 일단은 마인드를 전체적으로 내일이 며칠이죠? 7월 15일. 내일이 수요일이죠. 전체적인 마인드를 조금 보수적인 그리고 약간 관망 매매의 마인드를 구축하는 게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한 주의 추측으로 볼 때는 나쁘진 않은데 시장이 일단 주도적 한번 쑥 다 무너지고 나면 종목들이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방향을 잘 못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는지 하루 정도를 가만히 보면서 시장을 유추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두 가지 섹터를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오늘 약간 관심을 받아줬던 종목들과 그리고 약간 변방에 있는 종목, 이름이 잘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 종목이지만 기간이 조금 손을 대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한번 보죠. 기술주 섹터 한번 봅시다. 일단 구호롱 하나씩 적어 놓고 이야기하죠. 일단 한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6종목 정도 기술주는. 고롱머티는 오늘 일단 뭐 수소차 관련 이슈로 같이 움직이는 주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좀 좋지는 않게 끝났죠. 그대로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지 못하고 아침에 일찍 잘 올라갔는데 말이죠. 시간에서 지금 4%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도 올라가 있겠죠. 시간에서는 서둘지 마시고 뭐 아침 시간에서 뭐 4% 나왔다 4.9% 잡혀 있는데 잡혀 있다고 또 뭐 아침부터 바로 달려 빼기는 참 쉽지가 않거든요. 내일 장이 기다려서 시가가 뭐 이 정도 잡힌다 그러면 시가에서 보합까지 일단 한번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 보던 그런 스타일. 서둘지 말자는 겁니다. 내일도 시장이 썩 좋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시가에서 밑에서 받아서 가는 스타일로. 일단 색깔이 변할 때는 일단 나와 있다가 나오셔야 됩니다. 색깔이 변할 때는. 다음 신일제약. 신일제약 시간에서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 종목이 조금 아침에 일찍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이거든요. 여기가 10시니까 9시 여기가 9시 30분. 9시 30분 조금 넘어서 들어갔네요. 그죠? 조금 넘어서 들어갔는데, 일단 뭐 나름대로 재료가 있는 종목이죠. 덱타메타손 재료가 지금 뭐 나름대로 지금 뭐 렘데시비르나 이런 거는 가격이 좀 비싸더군요. 일반 사람들이 그걸 유지를 하기에는 뭐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오히려 뭐 영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덱타메타손 재료를 가진 약물들이 싸니까 그것도 효과가 영 없는 건 아니랍니다. 뭐 약간 완전한 치료보다는 뭐 약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인데, 차라리 거기에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실제로도 그렇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지금 오늘 상한가를 일찍 들어갔는데 버티지를 못했죠. 버티를 못하고 오후에 이제 풀어져서 상한가도 안착을 해주지를 못했죠. 못했지만은 오늘 소마젠이 일찍 올라갔죠. 여기 첫 번째 갔다가 풀어지고 두 번째 갔다 진입하는 시간, 다시 풀어져서 세 번째 진입하는 시간이 여기가 9시 반 아닙니까? 여기 9시 반이니까 뭐 9시 한 20분 뭐 한 15분이나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10분 정도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소마젠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신일이 빨리 들어간 셈이죠. 신일은 좀 오늘 저한테 좀 아쉬웠어요. 아침에 여기 시가가 5%였거든요. 시가 5.6%였는데 시가의 공략을 장전에부터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시초가 공략으로 보유를 했는데 조금 약간 한 2% 밀렸는데 조금만 더 참을 걸. 제가 좀 성격이 오늘은 좀 급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제 의도대로 5% 정도 뭐 땡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가지기를 좀 원했는데 약간 주춤거리길래 약재라고 나왔더니 잠시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고 장가가 올라가는데 오늘 이것 때문에 좀 하루 종일 좀 마음이 안 좋았죠.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는 갑니다만은 조금 오늘 내가 성급했다.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종목이 하나의 승부를 딱 걸면 장 시초장이 약간 흔들리는 거는 조금 버텨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일 오늘 좀 아쉬웠죠. 다른 종목들은 뭐 나머지는 괜찮은데 신일 하나 이놈이 좀 오늘 애를 많이 믿었군요. 시간에서 3% 정도 올라 있으니까 너무 서둘지 마시고 좀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내일 모드는 일단 관망 모드를 유지를 좀 해달라.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인 마인드는 관망 모드를 유지한다. 쉽게 접근을 하지 말자는 뜻이죠. 좀 흐름을 보면서 좀 천천히 진입을 하더라도 좀 천천히 해보자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 신일도 시간에 3% 올라 있으니까 차라리 뭐 이 고점을 돌파할 때 같이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전략을 쌓아보는 게 좋을 것이고, 일단 색깔이 파랗게 나오면 손을 대지는 마십시오. 분위기가 시장이 흐름이 안 잡힐 때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요. 자, 신풍제약 봅시다. 신풍제약도 오늘 흐름은 좀 그동안에 이어왔던 흐름과 약간 다른 흐름을 보여줬죠. 시가 오늘도
시가가 3% 출발해서 저가가 마이너스 8%. 아침에 살짝 아침에 한 그래도 많이 밀리지 그죠? 8%까지 밀렸다가 이제 다시 급등을 해서 20%대까지 올라가는 괴력을 발휘했죠. 워낙 힘이 있는 종목이 돼 놓으니까 그죠? 이 올라가는 시간이 9시 한 10분 정도 됐으나요? 여기가 9시 반이니까. 아니, 이런 게 힘이 좋죠. 그래서 이거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 종목만 여러 종목 아니었다면 이놈도 좀 저희들이 어제 1차로 우리가 종가 베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만 아니었다면 전체적으로 흔들리지만 않았다면 여기서 한 2차를 한 번 더 넣을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예상을 하고 가져간 종목이었는데 일단 자르고 한번 보자. 일단 3%니까 큰 타격이 없으니까 1차 부분만 진입을 했으니까 잘라놓고 조금 이따 보자 하면서 다른 종목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보합을 치고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너무 일찍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제가 돌아봤을 때는 이미 이제 조금 늦었죠. 그래서 보통 일반 예산으로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보합을 돌파하는 지점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것을 좀 싫어해서 가는 놈은 좀 보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시간에서 3% 정도 올라 있지만은 신일과 코론과 같이 같은 어떤 개념 같은 개념으로 추격을 하지 말고 시가에서 보합까지 약간 분할로 받아서 흐름을 보자. 단 색깔이 바뀔 때는 일단 나와야 된다. 그만 좀 기억을 합시다. 내일은 좀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서두르시지 마시고 주도주가 한번 꺼지고 난 뒤에는 조금 시장이 좀 혼조스럽거든요. 천천히 좀 봐야 되죠. 다음은 드림텍이죠. 드림텍은 오늘 시가 마이너스 3%, 저가가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5.9%, 종가가 마이너스 6%로 치면 여 꼬리가 한 3% 뛰기 꼬리가 되겠군요. 뭐 이 안에서는 한번 접근을 해서 이 꼬리를 벗어날 때는 일단 도망을 나온다는 개념으로 한번 해봅시다. 내일은 뭐 좀 조심스럽게 해주겠죠. 아니면 최하 한 5% 정도의 손주볼 잡고 이 꼬리에서 한 2%를 더 준다 치고 마이너스 0.8%니까 내일 뭐 마이너스 1%대나 이렇게 출발을 할 확률도 많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또 11,000원 이렇게 금액대도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마지도선을 잡고 한번 보는 것이 좋습니다. 꼬리를 달아주고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 파랗게 사서 이놈은 빨갛게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정보인증은 오늘 우리가 미션으로 나왔던 종목이죠. 하지만 내일 한 번 더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은 어제도 사고 오늘도 지금 샀는데 내일 한 번 더 해보죠. 오늘 큰 흐름은 없었죠. 시간에서는 플러스 0.4%입니다. 이 종목은 뭐 1도주 형태로 승부를 거의 났겠죠. 뭐 파랗게 보일 때 사라, 빨갛게 보일 때 살 필요 없고, 뭐 시간에서 0.4%니까 내일 뭐 보합이나 뭐 플러스 마이너스 0% 안에서 출발이 되겠네요. 그럼 딱 한 번의 매매로 딱 승부를 걸고 손절보고 뭐 3%나 5%딱 잡고 한번 승부를 깔끔하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시가가 너무 과하게 높다든지 시가가 뭐 3에서 5% 정도 잡힌다든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이러면 안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대나 1%대 그 정도면 승부를 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DPC는 오늘 모습이 참 좋았네요. 그죠? 저희들도 거래는 했습니다. 시가가 좋았네. 시가가 마이너스 1.6%에서 고가가 18%였거든요. 18%인데 종가가 13.5%인데 지금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들이 좀 많이 꺾이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뭐 꺾이다기보다 숨을 좀 쉬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뭐 조금
기세주 모습을 맞춘 종목은 뭐 DPC나 그 외매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없죠. 많이 없어. 이 종목은 그나마 오늘 뭐 뉴딜 관련주들이나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 막 난리를 치는 와중에도 꿋꿋하게 힘을 좀 써준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내일 좀 시장이 흔들거려도 약간 예외적인 종목이니까 한번 따로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존재감이 있으니까 내일 한번 보도록 하죠. 시가 내에서는 마이너스 1.1%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가도 플러스는 안 잡히겠죠. 근데 오늘도 보면 시가가 마이너스 1.6%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저가가 마이너스 2.5%까지 밀렸다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1.6%에서 마이너스 2.5%니까 뭐 거의 뭐 1%도 안 되죠. 살짝 뭐 살짝이라보다 아침은 그냥 우당랑 하니까 그래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그래 놓고도 또 오늘 또 시간 내에서는 마이너스 1.1% 빠져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마이너스 1.6% 출발했는데, 그렇다면 내일도 혹시 같은 패턴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떤 반복된 패턴을 할 수 있으니까 시간에서 뭐 1, 2% 잡히면 거기서 한 3%나 5% 손절 잡고, 역시 이것도 마이너스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DPC나 한국 정부 인증은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DPC는 오늘 우리 초창기에는 놓쳤어요. 들어가진 않았는데 중간쯤에 들어가지고 10% 정도는 먹었습니다만은 조금 기세를 더 이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은 좀 있더군요. 자, 뭐 대충 기술주 섹터는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뭐 수거 기세주 섹터 한번 봅시다. 섹터의 이름은 그냥 여러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이름으로 명명을 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냥 제 나름대로 꾸며진 이름이니까 본인 스스로가 나는 홍길동 섹터 해야지, 나는 내 딸내미 이름 섹터 해야지, 뭐 나는 우리 마누라 이름 섹터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본인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에 각각의 개념이 틀린 종목들을 분리만 하면 되거든요. 분리만 하는데 이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조금 변방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의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듯한 느낌. 팜스빌, 우리 급등주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또 그렇지도 않죠. 종목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LS, 이놈, 제가 영문은 잘 못 친단 말이죠. LS 일렉트릭은 영어입니다. 손이 아파서 하루 종일 타자를 치니까 이 손가락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가지고 장이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손가락이 아프네요. 자, 팜스빌부터 봅시다. 뭐 차트를 한번 줄여볼게요. 차트는 항시 늘렸다 줄였다 하라고 했습니다. 줄여보면 더 이상 줄여지진 않아요. 이게 다예요. 즉 이 말은 여기에 신규 상장을 했다는 뜻이겠죠. 1년이 좀 뭐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제가 항시 좋아하는 모습, 전 고점을 봉으로 돌파하는 모습은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물론 뭐 거의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통계적 확률로는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은 저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꼬리로 돌파를 하는 것보다는 봉으로 돌파하는 것을 좋다. 아무래도 몸이 튼튼해 보이죠. 기관들은 뭐 그렇게 뭐 특별히
많이 담은 건 아니지만 그래 조금 분위기를 잡아주네요. 이만주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시간에서는 팜스빌은 0.6% 큰 시가는 큰 차이 없을 겁니다. 천천히 크게 관심을 받는 종목이 아니니까 천천히 해도 될 겁니다. 괜히 아침에 시초가에 시초장에 장진에 막 매수 넣어가지고 괜히 시가만 올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보셔야 되죠. 보고 될 수 있으면 낮은 시가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뭐 굳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1도조 형태로 그냥 진행을 하면 되죠. 인슨 ENT 인슨 ENT는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알려진 배기물 업체죠. 요즘 뭐 장마가 또 막 난리가 나니까 오늘도 조금 감심은 받았습니다만은 그 여력을 이어가지는 못했네요. 크게 오르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 하지만 자, 이 고점이 이제 앞에가 여기 고점인데 얼마 안 남았죠. 큰 차이가. 그래서 올해의 고점을 여기까지 고점이 한 6월달 아닙니까? 6월달에 5월달 될 것 같은데 이 고점을 다시 뛰어넘는다면 나머지 절반의 반년을 위에서 놓을 확률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간이 그래도 지금 쭉 보이는 거 보면 6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들어온 것 중에 제일 많은 물량을 넣었죠. 12만 주. 뭐 나쁘지는 않죠. 같이 봅시다. 뭐 크게 막 우욱 하는 종목 아니니까 천천히 해도 됩니다. 다음은 엑시콘. 엑시콘은 기관들은 특별하게 뭐 손대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 양봉이 지금 앞으로 얘들이 만약에 내일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준다면 이 양봉이 얘네들이 앞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집을 지으면 뭐 석가래라고 합니까? 이런 거 하나 툭 세우죠. 받친다 그러나요? 그런 식은 지금 역할하는 같은데 이런 스타일은 나쁘지 않습니다. 고가가 24%까지 갔다가 종가가 14%까지 간 그런 기둥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전고점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위로 가려고 하죠. 흐름이 밑으로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위로 가려고 한다는 것은 그런 걸 저희들은 좋아합니다. 자꾸 위로 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키가 한 키라도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봉을 연출하는 종목들은 유심히 봐주셔야 합니다. 시간에서는 0.9%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뭐 마이너스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시가 크게 잡히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역시 펌스빌도 0.6%, 인선도 시간에 0.6%, 엑시콘도 0.9%입니다. 고만고만하니까 아직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날짜에나 뭐 거래량이 한번 터졌을까? 별로 없단 말이죠. 천천히 1도주 형태로 분할로 천천히 한번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양봉으로 성공이 되면 약간 끌고 갈 수 다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하는 종목들은. 다음 바이넥스. 오늘 좀 파동이 일어났죠. 0.4%에서 플러스 18%까지 올라갔다가 플러스 7%까지 내려왔거든요. 이놈은 사악한 놈이네. 그죠? 이런 놈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적어도 18%까지 올라갔으면 그래도 10% 이상 한 5% 내려오는 건 좋다. 그러면 적어도 한 이 정도 뭐 13%나 14 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이렇게 7%까지 내려와 버리면 그 기분 되게 안 좋거든요. 하지만
윗꼬리를 길게 지금 이런 스타일은 대부분 다 단타꾼들이 이제 달라붙어 있단 말입니다. 달라붙어 있는데 이 앞에는 지금 이 꼬리의 갭을 메워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음봉으로 나왔다가 한번 툭 쳐주고 또 음봉으로 내려오고 지금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만약 그래도 지금 자꾸 위로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자꾸 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흐름 보면. 근데 요 근래에 이렇게 꼬리를 보면 쳐주고 내려와서 다 음봉으로 다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음봉을 내려주고. 그죠? 요놈 스타일은. 근데 지금 이 근래의 스타일을 보면 양봉을 띄워주고 나면 보통 이렇게 음봉을 내려줬는데 다시 양봉을 띄워주고 또 음봉 또 양봉을 띄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즉 이것은 새로운 손이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평소에 해왔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세력들의 손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즉 다른 데서 기웃기웃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전혀 다른 패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번 봐줄만 하다. 앞에 계속 해왔던 애들이 해왔다면 별 재미가 없을 텐데 다른 놈들이 한다면 해보자. 완전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패턴의 형태가. 그래서 마침 기관들도 뭐 오늘 15만 주 듣고 앞에도 뭐 조금씩 많이 넣었네요. 그죠? 넣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단지 조심할 것은 항시 의외의 변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시고, 시간에서 0.9% 올라 있으니까 뭐 큰 흐름은 변동은 없을 겁니다. 시가에서 분할로 한번 차츰 잘 대해봅니다. 다음은 솔리드. 솔리드도 오늘 파동은 좀 일어났습니다. 플러스 0.3% 출발해서 플러스 15%거든요. 모습은 아침 시가부터 탁 치고 가는 이런 스타일이 좀 버릇이 있군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스타일이었죠. 아침 시가부터 치고 가는구나. 이놈들은 시가에서 눌러주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시가에서 그냥 바로 가는구나.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내일 솔리드도 크게 뭐 시가가 변함이 없다면, 어차피 공략을 할 거라고 한 종목이라면 시장이 내일 지수나 큰 악재가 없으면 한번 돌파를 해볼 수가 있다. 전고점이 딱 여기인데, 보세요. 이 놈은 전고점보다 약간 밑에 봉이 마무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안 좋다는 거죠. 몸통이 이렇게 치고 나가줘야 좋은데 말이죠. 그런 건 좀 아쉬워요. 하지만 뭐 기관들도 부지런히 많이도 사모았네요. 부지런히 참 사모으고 있네요. 오늘도 좀 넣었군요. 내일 한번 보죠. 서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요쪽 애들은 LS 일렉트릭, 이놈은 차트를 보시면 그래도 차트는 참 양호합니다. 올해의 고점이 연초에는 모습이 좀 요만큼 올라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 떨어질 때는 엄청 떨어졌네요. 보니까 25,000원까지 떨어졌으니 엄청 떨어졌는데 나름대로 뭐 1,000억 원 가까운 공급 계약도 체결이 되고 오늘 공시도 나왔는데, 뭐 금액대 회사로 볼 때는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같이 불안한 시절에 매출이 잘 나오고 있으면 뭐 안 나오는 것보다 좋겠죠. 기관들은 그래도 뭐 항시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계속 매집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움직일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 위로 가려고 하는 모습,
앞에 강했던 캔들보다 더 강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저런 것은 좋다. 저런 것은 좋다. 아예 가지 못할 것 같으면 오늘 이런 캔들은 잘 나오지가 않는다. 그래서 내일 한번 보죠. 시간에서는 0.7% 올라 있습니다. 또 지금 오늘 우리가 한 적은 기다 어딜 가부르나 아까 치워버렸나. 기세주 색탄 제가 다시 한번 더 적어 드릴게요. 기세주 색탄은 전체적으로 팜서빌 전체적으로 좀 조용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서둘지는 말자. 그리고 전체적인 마인드를 제가 관망 모드로 보자고 화두를 달아놨죠. 내일 시장이 특별히 좋다는 느낌은 아니니까 천천히 하자는 겁니다. 물때가 올 때 땡길 때가 있고 또 쉴 때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 흐름을 리듬을 잘 타야 됩니다. 주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응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시장은 참 제가 볼 때 참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침장이 되어도 지금 소마젠이나 녹시자 홀딩 같은 우순주가 지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소마젠이 있어서 다행은 다행입니다만은 다른 종목들은 정 힘을 못 썼거든요. 시장을 대표할 만한 종목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자신의 어떤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보고 있던 종목들을 공략을 하느냐, 새로운 기술적인 영역으로 도전을 하냐,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빨리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운용법을 중에서 가장 큰 운용법은 시장의 판세를 읽는 운용법이 최고 큰 운용법입니다. 그런 것을 익히기 위해서 개별적인 운용법을 자꾸 배우는 이유도 이런 시장의 큰 틀을 읽으려고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을 잡아내고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이 움직이면 시장의 눈길을 확 끌어올리면서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은 오늘 삼성중공업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사람들한테 지금 상당한 강인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종목 아닙니까? 제가 그전 때도 말했듯이 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서서히 지자리로 돌아가는데 한꺼번에 안 간다고 했죠. 제가 항상 이런 종목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쭉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항시 그동안의 파동의 에너지를 풀어내 가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죠. 근데 상승을 할 때는 상방 트레이딩으로 매매가 진행이 되지만 하방 쪽으로 내려올 때는 하방 트레이딩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맥점도 잘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저한테도 아쉬운 종목인데 이쪽 지역에 들어가 놓고 이걸 끌고 가지 못한 점은 내가 참 많이 좀 아쉬운데, 우순주만 아니었으면 좀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 우순주에 대한 그렇게 제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좀 그냥 가볍게 그냥 했는데 좀 아쉽죠. 요 뒤차이 할 때는 들어가서 좀 먹기는 먹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오늘이 시가가 마이너스 3%, 저가가 마이너스 7%, 46만 7천이었거든요. 46만 7천원. 마이너스 7%. 그래서 저희들은 마이너스 6% 정도 들어갔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6%나 7%나 큰 의미는 없었죠. 그냥 여기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여기 10시 반이니까 거의 30% 정도 오늘 수익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이렇게 시장이 막 어질어질하고 막 흔들거릴 때는
빨리 판세를 읽고 시장의 눈을 수급을 빨리 땡길 수 있는 좀 강력한 어떤 키워드를 가진 종목이 뭘까라고 시장을 빨리빨리 찾아보고 흐름을 유출을 해보는 그런 판세를 읽는 능력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마침 그때 삼성중공업가 눌림을 주고 있고 그 시점이 시장이 좀 안 좋은 시점이었고 중심이 막 흐트러지고 있고 막 이럴 때 그러면 이런 종목을 딱 잘 공략하면 잠시 짧았거든요. 시간도 그렇게 잠시 짧은 시간에 30% 정도의 수익을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이제 갈고 닦는 것이 우리 운용법을 공부하는 가장 기본이죠. 제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미션 종목으로 하는 것들은 하루를 건너서 앞날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당일날 아침부터 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고 시장은 한치 앞은 누구보다 알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종목들이 월요일날 원래 공략하는 날 특별히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도 뭐 절대로 당황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흐름을 잡아내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운용법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니까요. 그런 점을 잘 아시고 공부하실 때 게으름 피지 마시고 그리고 항시 매일 스스로가 좋은 고수가 되고 싶어 하는 길로 가고 싶다면 조금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하고 조금 더 자기 매매에 복귀나 시나리오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충실하게 짜고 그런 식으로 세월의 힘을 빌려서 차근차근 뚜벅이처럼 가다 보면 옛날에는 안 보이던 차트도 보이고 옛날에는 안 보이던 캔들의 속삭임도 들리고 옛날에 안 보이던 간결함의 무게가 와지고 옛날에는 안 보이던 재료의 두께도 보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엔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서둘지 말라. 트레이드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저는 그저때 말했죠. 세월이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머금는 위험한 놈이 뭐냐면 조급함이란 놈이거든요. 서두름 조급함. 이런 적들은 막 인위적으로 이기려고 하면 못 이겨요. 인위적으로 이기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겨지겠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스스로가 충분한 스스로만의 고찰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많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보다 뭔가 조금 나은, 조금 뛰어난, 조금 더 훌륭한 그러한 무엇인가를 자기가 갖추고 싶다면 그만큼 더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야겠죠. 자,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제가 오늘은 목 상태가 상당히 안 좋네요. 방송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저녁에 좀 쉬질 않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목이 안 좋네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다시고 그래주면 저도 좀 힘이 될 텐데 워낙 우리 강좌 들으시는 분들이 다 점잖은 분들이 돼서 점 하나 찍는 것도 잘 안 찍으시니까 좀 제가 약간은 아쉽긴 해요. 하지만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 워낙 뭐 게으르시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죠. 자, 시간이 11시네요. 저도 이거 마치고 또 우리 내일 우리 회원들도 공략할 종목들도 따로 시나리오 짜고 또 해야 되니까 또 공부를 해야겠네요. 여러분들도 좀 공부하십니다. 자, 오늘 하루 다들 일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또 시장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